오늘은 최근에 새롭게 나온 CWC의 G10 펫보이를 알아보려 하는데요. CWC가 국내에서 그리 익숙한 브랜드가 아닌지라 생소하신 분들이 더 많겠죠. 일단 이 브랜드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군용시계를 생산하고 있고, 기계시계 전성기가 쿼츠 파동의 휘청인 시기에 최초로 쿼츠 시계를 영국군에 납품했던 군용시계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브랜드인데요. 풀네임은 카봇 워치 컴퍼니로 브랜드 네임과 설립 배경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 부분은 공홈에 들어가 보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지루한 말투보다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G10 모델은 예전부터 있던 모델이지만 저번 달 초쯤에 오리지널의 모습을 그대로 복부에도 추가된 모델이 이 G10 펫보이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기존 G10 모델이 누런대를 벗은 모습이라면 이 펫보이 모델은 다시 누런대를 묻힘으로써 빈티지의 깊은 맛을 대신 음미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밀리터리 감성이 취향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혹적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과연 어떤 시계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G10 펫보이는 1980년부터 82년까지 짧은 기간만 생산되었던 초기 모델을 높은 싱크로율로 재구현한 모델인데요. 기본 모델도 사골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이 모델은 그 사골을 더 오래된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펫보이라는 닉네임은 출시 당시부터 붙여진 건 아니었고, 훗날에 매니아들이 붙여준 닉네임인데요. 그 이유가 아주 간단 명료한데, 초기 모델은 현재처럼 얇은 에타 모먼트가 아닌 훨씬 두꺼운 스위스 모먼트를 탑재한 이유로 케이스가 더 두껍고 뚱뚱해 보여서 펫보이란 닉네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레퍼런스보다 두께가 더 두꺼운 게 펫보이라 불리는 이유인데요. 실제로 제가 처음 보고 이쁘다 생각한 뒤에 바로 느낀 점이 생각보다 두껍고 의외로 무게가 좀 나간다는 점이었는데, 그만큼 오리지널의 디테일을 구현한 고증이 잘 된 시계란 생각이 드네요. 기존 판매 중이었던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은 짧은 기간만 볼 수 있던 오리지널 로고가 사용되었고, 미세하게 다른 케이스의 디자인과 향수 가득한 다이얼, 그리고 탑재된 무브먼트와 리테일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리테일가는 하나로 13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온지 좀 보니까 무브먼트의 차이가 아닐까 란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로고 좀 바꾸고 다이얼에 라디움 코팅을 해서 리테일가가 올라갔다기보다는 탑재된 무브먼트의 차이가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기존 모델에 탑재된 에타 955 무브먼트에는 에타사가 독점으로 개발한 헤비드라이브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반면, 이 펫보이 모델의 에타 F06 무브먼트에는 헤비드라이브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쿼츠에는 많이 무지한 편이라 이 헤비드라이브 기술이 뭔지 좀 알아봤더니 인덱스와 핸즈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시키는 기술이라고 나왔는데요. 쉽게 말하면 외부 충격으로 핸즈의 0점이 흔들리거나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인데, 충격이 가해지면 이를 감지하고 충격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전달함으로써 핸즈의 초기 0점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어적 기능이라고 하네요. 언뜻 보면 시티즌의 퍼펙스나 카시오의 MVT와 비슷한 느낌인데, 결론은 기존 모델의 무브먼트보다 튼튼하고 보안 기능도 있으니 무브먼트의 값도 더 비싸고, 그래서 리테일가가 차이 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무브먼트의 마감은 좀 후퇴한 기분인데, 어차피 배터리 교체할 때 빼고는 볼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얼굴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밀리터리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인덱스 가장자리에 위치한 레일 트랙이라던가 당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핸즈와 인덱스, 그리고 선뜻 접근하기 어려운 실루엣의 투박한 일체형 케이스로 과거 군용시계의 그 느낌을 잘 구현해 놨고요. 특히 레일 트랙은 해밀턴의 W10에서도 볼 수 있고 빈티지 군용시계들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점이기에 근본이 느껴지는 이런 부분은 제 취향을 완전히 저격해 주네요.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군용시계의 그 특유의 느낌에 끌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G10 펫보이는 그 특유의 느낌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모델이고요. 비슷한 유형의 티모르나 타임팩터의 스미스보다 오리지널의 농도가 더 짙은 모델이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앞에서 고정이 잘 된 시계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앞에 브랜드처럼 대가 끊기거나 판권의 소유자가 바뀐 적 없이 꾸준히 생산된 모델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현대인이 선호하는 사파이어 글라스나 기타 다른 옵션을 부류로 두고 고전적인 모델을 주류로 고수하는 점은 제 취향상 마음에 드는 점 중 하나인데, 잠깐 다른 모델들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느낌은 비슷하나 뿜어내는 분위기가 미묘하게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펫보이와 W10은 비슷하면서도 W10 쪽이 좀 더 영해 보이는 느낌이고, 타임팩터의 스미스는 좀 더 현대인의 취향에 맞게 수정이 된 그런 모습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펫보이의 고전미가 더 뚜렷한 걸 볼 수 있는데, 시계 고유의 이야기나 분위기를 더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케이스의 후면부에는 생각보다 여러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일단 가장 아래에 있는 숫자는 21년도에 122번째로 생산됐음을 나타내며, 위에 6으로 시작하는 넘버는 나토 스트랩의 스탁 넘버, 중앙부의 브로드에로우 마크는 아시다시피 영국 정부의 재산에 각인되는 마크로 영국군에 지급된 다른 브랜드의 모델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마크이고요. 가장 위에 있는 배터리 교환용 해치는 동전등으로 간편하게 오픈할 수 있는 구조인데, 기계식의 아름다운 뒷백과 비교하면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좀 멀죠. 그리고 이 각인들의 깊이에 따라서 민간용과 군남용을 구분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케이스는 보편적인 시계처럼 별도의 스프링바가 달린 게 아닌 스트랩바가 고정된 일체형 구조인데요. 시계 분실 확률을 낮추려고 착용하는 나토밴드의 효율을 올리면서 자체의 내구성까지 올린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이 스트랩바를 굳이 자르고 뚫어서 가죽 스트랩을 체결하는 그런 형님들도 있더라고요. 대단하죠. 아무튼 외부는 카키필드와 동일하게 빛 반사로 인해 적에 노출될 확률이 적었던 샌드블라스트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케이스의 피니싱이나 마감적인 부분이 화려하진 않지만 오리지널의 고전미를 구현해냈다고 보는 게 이 모델을 바라보는 옳은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 모델을 구매하면서 지불한 금액은 66만원 정도로 처음에 관세를 포함해서 76만원 정도 지불했는데, 며칠 지나고 10만원 정도가 환급이 돼서 실구매가는 66만원인데요. 뭐가 환급된 건지 자세히 안 봐서 모르는데 무튼 실구매가는 66만원이고 이 금액은 웬만한 기계식 가격과 비슷한데, 굳이 이 구닥다리 느낌의 시계를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 물으신다면 이 부분은 개인의 취향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인지라 일단 본인 취향이 무엇인지 어떤 장르인지 파악하시면 실패 없는 시계 생활이 될 거라는 말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리뷰도 밀리터리 시리즈를 준비하려 했는데 요약한 내용인데도 좀 빡세서 한 턴 좀 더 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